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신세계는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해외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2부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실시간으로 상담 본격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참여 방법 활짝 열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바로바로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12시가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자, 일단 S&P와 나스닥 앞서서 일부 마무리할 시점에 나스닥이 하락 전환이 되면서 S&P 비교해서 더욱더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S&P 500은요 2749.50포인트로 0.08%의 보합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0.17%가 가격이 빠집니다. 6677.7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역시 많이 빠졌던 가격대인데요. 더욱더 하방적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네요. 1.19680달러로 0.40%가 빠지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 오늘 0.8% 가까운 하락세에서 다시 소폭의 반등 이어갑니다. 1311.8달러까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오늘 하락세가 크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보시죠. 자,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전략을 짜드렸는데요. 자, 현재 구간 62달러가 깨졌습니다. 61.96달러에서 거래되면서 0.10%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흐름 이어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서울경제TV 안에서 국내 최초로 말씀드린 시세죠.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3% 넘는 하락세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4,45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CME 비트코인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하고 3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각 종목들 별로도 시세가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하고 나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김경희 PD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비트코인 관련한 기사가 좀 몇 가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9월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몇 달 있다가 아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자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다이먼이 몇 달 전에 본인이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했던 것을 후회한다라는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블록체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좀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록체인은 진짜로 가치가 있는 어떤 존재이고 그 본인의 어떤 생각이 몇 달 전과는 굉장히 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좀 그 자산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비트코인의 열풍에 대해서 또 다른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M&G의 어떤 펀드 매니저가 이 비트코인 열풍의 원인은 굉장히 사실은 긍정적인 심리에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투자 수단보다도 이렇게 좀 위험성이 높은 투자 수단에 좀 기꺼이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석을 했다라는 기사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은 워낙 많은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도 그리고 분석가들도 워낙 초기 시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 나왔던 그런 발언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의 다이먼이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을 좀 후회하고 있다라는 좀 웃긴 발언이네요. JP모건 그 JB 다이먼 CEO가 지금 그 헬스케어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헬스케어 컨퍼런스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아마 이때 회견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후회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도 참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 블록체인 기술이 꼭 코인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 쓰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리고 좀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가 상당히 좀 많이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게, 원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은 원래 시장이 안 좋을 때, 폭락했을 때 이제 그 화폐 가치의 대용수단으로 좀 부각을 시켰어야 맞는데, 좀 시장이 좋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각이 될 거고, 또 자산 거품이 또 꺼질 때는 또 오히려 또 이 특징 때문에 또 다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시대의 흐름상 상당히 좀 운도 좋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시대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 좀 최근에 빠르게 일어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참고로 또 얘기 드리자면 현재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우리나라 현물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물 가격이 다시 또 역전해서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물과 선물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에서 잘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자, 현재 구간의 시세도 변화된 시세도 살펴드렸고, 현재 구간 이슈까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세 가지 이슈만 점검을 도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 골드에 대해서 짚어드려야 할 텐데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유튜브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질문 먼저 확인을 하고 상담 도와드린 후에 골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일단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된 시세 살펴드렸을 때 S&P 비교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빠지는 상황이었죠. 일단 유튜브 쪽에서 올라온 의견입니다. 지금 한 시청자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나스닥 지수 먼저 확인해드리고요. 나스닥이 무너지고 있는데 매수 관점인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뭐 잠깐의 변동성이 출렁했을 때 그런 빠진 가격대에서 매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냐라는 부분은 항상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질문 답변도 좀 남겨드렸는데 날씨책방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0.13%가 빠지네요. 네, 지금 일단은 오른쪽 차트가 지금 나스닥인데요. 네, 조금 중점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본장 개장 이후에 일단은 고가 다시 한번 갱신하지 못하면서 시가 라인이 무너지며 지금 강한 매도세를 보여왔는데요. 시가 라인까지 반등을 하였지만은 시가 라인은 안착을 다시 못하면서 일명 저항받은 거죠. 저항받고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저점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만 전거래 시가라인에서 일단은 지지받으면서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지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매수 관점에서 매도세로 일단은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돌아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중심선 부분이 6686.45 라인 부분과 시가 라인 6687.30 라인인데, 네, 이 라인 갱신 전까지는 일단 매도 뷰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추가적으로 올라왔었을 때 6686.50 라인 부근에서 일단 손절 라인 15틱 정도 잡아주시고 매도적으로 일단은 대응하셔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실 때는 아까 전에 조금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은 제가 81.25 라인 갱신 전에는 일단은 공격적으로 일단 매도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이 라인 자체를 일단은 말씀드린 이유는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일단 나스닥의 경우에는 네, 틱당 가치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물량 자체가 진입이 가능하다면은 시가 부근에서 일단은 추가 물량 조금 더 넣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갱신 전까지는 매도 뷰가 유리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전체적인 3대 지수도 말씀드리면요. S&P 500 같은 경우도 고가 갱신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매도 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거래 고가 라인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2748점, 네, 지금 1호 라인까지
공공라인이죠. 공공라인까지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 보이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못한다 했을 때는 일단 시가 라인 자체 무너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스닥 움직임 이후에 조금 어떻게 보면 S&P에 대해서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혹시라도 S&P 500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일단 빠지는 가격대에서 이 빠지는 가격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한지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6,677.75포인트로 0.17%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시가에 대해서 갱신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뷰가 계속적으로 지속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다시 올라오지 않았고요. 시가에 대해서는 오늘의 시가 6,687.25포인트인데요. 아직은 다시 올라오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일단 S&P 500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 이슈 점검 시간에서도 전해드렸죠. 일단 고가에 대해서 갱신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이슈죠.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오늘 앞서서 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품군 안에서는 골드가 오늘 좀 센 흐름 보여줬죠.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과 달러 인덱스의 반등의 하락을 오늘 좀 세게 하고 있는데 1,311.7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의견 나눠봅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해설위원님, 네, 화면, 네, 맞습니다. 모두 올다운에 대해서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골드, 최근에 다운에 대한 의견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3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골드인데요. 김경윤 PD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좀 유로에서 말씀드렸던 의견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달러가 지금 일주일 내 가격대 중에서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골드에는 반대로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라는 분석이고요.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지금 골드의 이런 하방 압력에 처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가 아무래도 해가 바뀌면서 세제안과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런 기대감에 곧 익숙해질 것이며 달러는 머지않아서 좀 힘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골드는 지금은 잠시 좀 주춤하지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18년 2분기쯤에는 골드가 2017년 최고점까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고요. 지금 골드만사스 쪽에서 달러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달러 약세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CNBC와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뷰를 했는데 연준에서 올해 금리를 4번까지 올리자는 그 매파적인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에게는 별로 좋지 못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는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이겠죠. 투자자들이 그런 기대감에 해당 국가로 좀 투자를 하려고 몰려들기 때문인데 이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글로벌 경기가 좀 동기화된 호전 상태에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미국 외의 국가들에서 그 중앙은행들 역시 미국 말고도 다른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미국이 좀 매력적인 투자처로 어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달러가 좀 다시금 강세를 보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좀 달러 약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 역시나 또 많은 다른 전문가들도 달러가 현재 여러 불확실성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트 파트너스의 어떤 스트래터지스트의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달러가 어떤 궁극의 좀 가치 자산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속에서 미국의 위상에 대한 좀 확신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미국 경기의 회복세에 대한 우려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달러는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관망하면서 주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다른 이제 기관인 라보뱅크 쪽에서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경기,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ECB와 BOE의 정책이 시장에는 더욱 임팩트를 남길 것이다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쪽의 자산들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펼칠 정책과 같은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소위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현재 진정한 안전자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아니고 예산 흑자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유로존의 경상수지 흑자가 현재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최근에 달러보다는 유로가 안전자산 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됐다라고까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골드가 아무래도 지금 좀 핫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각 외신에서 지금 골드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지금 좀 재미있는 점이 보통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골드는 좀 힘을 잃게 되고 반면에 좀 달러가 지지를 받는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올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 빠졌던 골드가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한 5차례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공식도 이제는 좀 100% 맞는 공식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이제 달러 회복에 대한 부분이 또 초점이 맞춰졌고요. 미국의 경기도 함께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부분 또 분석을 연관지어서 골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같은 의견이죠. 골드에 대해서는 다 같이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해설위원님도 다운 의견 들어볼까요? 뭐 저 역시 다운도 네. 이제 추세적으로 쭉 하락한다라는 의견은 아닌데 일단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락폭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선택의 기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뷰로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가 2차 상승을 모색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달러가 올라와줘야 골드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달러가 얼만큼 올라와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달러가 지금 올라오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왜 선택의 문제라고 하냐면, 미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의 환율화, 지금 당장의 정권의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걸 신경 쓴다면은 결국은 대책 없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돈을 계속 푸는 거를 계속 지속하면서 버블을 만드는 거를 지금 계속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깨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연준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제동을 걸어줬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약한 이유는 지금 뭐 금리를 올리는데도 달러가 가지 않는다, 이거보다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너무 느리는데 이 너무 느린 부분이 왜 또 우리가 좀 사회 현상으로 지켜봐야 되냐면, 지금 물가도 좀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 시각으로 예전 경제학 같은 걸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전 필립스 곡선만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소비자들 자체가 현명해서 싼 가격대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원가나 단가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 시대가 진행되면서 점점 단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가격을 싼 걸 찾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중간 유통 마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예전처럼 올라오지 절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소비자 물가를 계속 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당국자나 미국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주장하는 이유는, 일단 돈을 많이 푸는 걸 오래 지속해서 계속 지지를 받고 싶거든요. 계속 지지받고 싶은 거고 돈잔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쌓이면 결국은 버블이 터집니다. 버블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2008년을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중국 경기가 꺾일 때 정말 재앙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우려를 하는 거고, 사실 지금 버블을 즐기는 건 맞는데 과연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단지 지금 달러가 못 올라오는 거는 연관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달러를 올리려면 그만큼 금리 속도 좀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물가에 대한 수준 자체를 기대감 조금 더 낮춰야 돼요. 조금 더 낮춰야 되고, 지금 오일이 올라가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물가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는데, 달러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올리려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속도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뭐 닐카시카리가 또 연설한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이분 이제 내년 투표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올해 투표권 없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요. 그리고 최근에
달러가 올라왔던 부분이 올해 투표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로레타 베스터나 지금 존 윌리엄스가 어제 발언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봤을 때 저는 이 연준에서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좀 역할을 좀 해줘야지, 그래야지 달러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다운 얘기 드리는데 제가 너무 제 전체적인 네, 투자 철학을 얘기 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일단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달려있다, 이 부분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된다. 근데 그리고 골드가 밀리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가 밀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시장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다. 지금 최근에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차트거든요. 네.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사실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선물 시장이 생기면서 시장이 안정을 점점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점점 안정권, 가격 등락폭도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에 우리나라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선물 시장이 오픈되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린 이제 무조건 막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물론 투자 보호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안정화되고 있고,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자금이 좀 최근에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조금 더 자금이 빠져나갈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골드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골드 차트 보시면은 골드도 좀 어느 정도 좀 밀려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좀 밀렸을 때 이제 사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분명히 선택을 버블 파티 하는 걸로 선택할 거예요. 저는 딱 그냥 눈에 보입니다. 버블 파티로 선택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달러는 밀릴 거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골드가 다시 재차 상승할 여력은 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장기적 시황비로 남겨두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골드는 왜냐하면 이전부터 골드에 대한 투자에 다양한 좀 커리큘럼이 좀 묶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골드에 대해서도 뭐 상관성도 함께 좀 묶어서 많이 살펴보는 만큼 그 부분도 말씀드렸고, 골드의 현재 가격대에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1320달러가 무너지고 일단 지금 1310달러 초반대 지지가 되고 있는데 1300달러까지는 이 상황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일단 1300달러까지 좀 기준 가격대를 두고 조금 더 밀려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매도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슈입니다. 골드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도 역시 다운의 의견이 있으셨죠?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아시아장에서 시가고 지금 고가 라인 자체가 위쪽에서 상단에서 형성을 하면서 지금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당일 저가가 1309.5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오일하고 골드는 당일 진폭 자체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진폭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일의 경우에는 100에서 12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골드는 20틱씩 더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0에서 140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고점으로부터 저점까지 120틱 정도 빠지고 나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골드의 경우에는 160틱에서 약 180틱 정도 움직인다고 2차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일 진폭이 좀 나온 상태에서 지금 눌림이 온다고 했을 때는 지금 1315라인까지도 이 중심선까지도 한번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전고점 자체가 1314라인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두시면서 1315라인 자체가 올라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매도적 관점으로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느냐. 2차 구간은 160에서 180틱이라는데 그 구간 자체가 보면은 최근에 조금 저가였던 부분이 1304라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뷰로 열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바로 매도 진입보다도 눌림으로써 위쪽에서 매도 진입이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단 한 가지 또 한번 팁을 드렸었는데, 고가 부근이나 저가 부근에 보면은 당일 고가이자 저가 라인 부근에서 시가하고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강한 지지나 저항이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지금
1월 5일 차트죠. 고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고가하고 시가 라인 자체가 위쪽에 형성을 되면서 바로 매도세로 위쪽에선 저항 역할을 보여줬었고요. 네, 전일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완전 거의 붙어 있으면서, 네, 강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살짝 아시아장이든 유럽장이든 진폭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이 구간 자체를 벗어나지 않으면 일단은 방향 자체를 조금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지지나 저항 자체의 역할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방향 자체가 강하게 좀 슈팅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반등시에 대한 부분 가격대에서 좀 매도적인 관점 말씀을 드렸고 1,304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좀 하방 쪽 열려 있다라는 가격적인 측면까지 네,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골드 같은 경우 1,312달러 소폭의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벌써 시간 2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을 하고 1시간 가까이 된 시각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상담 본격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S&P와 나스닥 먼저 확인해야겠죠. 나스닥이 하락폭을 많이 만회했네요. 0.02%까지 보합권 올라온 상황이고요. 6,687.25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S&P는 상승 고점 더욱더 높여가면서 2,753.25포인트로 0.23%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요, 0.35%가 빠지면서 1.19730.725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확인하시죠. 방금 전에 마지막 이슈로 살펴본 골드는 1,412.4달러로 0.67% 반등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2달러 이탈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1.99달러로 0.13%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 시각에도 비트코인이 각종 이슈에서 계속해서 불거져 있는 만큼 현재 시세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 선물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입니다. 2.55%가 빠진 14,525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상담도 도와드릴 텐데요.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남겨주셨고,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도 개인적인 의견 괜찮습니다.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744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좀 특이한 문자인데요. 신세계 출연자분들은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워낙 또 현물과 선물 가격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의 의견을 좀 궁금하셔서 네,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는 사실 이 질문하신 분은 아마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해가 약간 없으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이 코인은 그냥 나 이거 만들었어 다들 이거 써 이게 아니고요. 네. 각 코인은 그 코인들이 쓰이는 곳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특징이 다 있고요. 네, 다 코인들이 쓰이는 게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퀀텀을 얘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퀀텀 얘기 드렸는데 퀀텀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퀀텀이라는 이게 중국의 유튜브라는 스톱미디어가 있는데 이 스톱미디어에서 이 퀀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사이버머니 같은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이버머니가 나오면 그 사이버머니를 그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머니가 세상에 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백화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들이 각자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상품권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되어 있는 상품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각자 서로 많이 쓰고 그런 거로 보시면 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쓰는 플랫폼, 리플이면 리플이 쓰는 플랫폼, 이데로이면 이데로이 쓰는 플랫폼들이 다 있어요. 그 플랫폼이 어떻게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주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 A라는 코인이 기업의 후원이나 어떤 기업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거를 플랫폼을 크게 키워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코인의 가치는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코인도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치를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을 예측하라고 하면 이제 블록체인을 다
가치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상 제가 하기가 좀 힘들다. 시장 가격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더더욱 파생 상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비트코인 선물이나 이런 파생 상품들이 있다면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으면서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 그리고 가치 가격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게 많이 없다라고 보면은 현물 가격만 있다라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저렴발이 가격일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런 가격이 약간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를 꼭 따지자면은 제가 오늘 숙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제가 받아들여서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해가지고 적정 가치를 해가지고 제가 꼭 신세계 시간에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렵죠. 왜냐면 이 적정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왜냐면은, 네. 방법이 있다고 해요. 어떤 적정 가격이 방법이죠? 있으면 블록체인을 일시에 다 순식간에 연구를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되는데 그게 컴퓨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양자 컴퓨터가 네. 타임머신 다음 기술이라, 예, 뭐 불가능하겠죠. 타임머신. 다음 기술이에요, 그게. 예. 그 양자 컴퓨터가 타임머신 다음 기술이라고 해서 네. 뭐 사실 좀 힘들죠 사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좀 고차원적인 그런 기술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까, 네, 무슨 약간 우주 영화에 대해서 좀 논한 것 같네요. 네, 그만큼 좀 어려운 초기 시장이기도 해요. 마스터님도 좀 궁금한데, 개인적인 사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니까, 네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소연님께서 일단 타임머신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또 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일단은, 제 생각을, 제 사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과상화폐나 암호화폐 일단은 적정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신다는 이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진입하려는 그 가격인지 또는 비트코인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면은 이게 좀 안정화되는 간격이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 질문에 대한 의도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일단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자체가 평균적으로 지금 투자자 수가 국내에서는 약 134만 명 정도가 일단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물 시장이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약 1,000만 명 정도가 일단은 실제 이제 현물 주식 시장에서 일단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이제 가상화폐로 약간 투입이 된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수치로만 봤을 때는 한 8배 정도까지는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정확하게 이렇게 1대1로 수치 비교가 아닌 기본적으로 한 4-5배 정도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4-5천만 원까지도 일단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가격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 코인마다 이제 거래되는 그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투자로서 일단은 생각을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화폐 자체를 약간 투기 목적으로 일단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러한 부분의 적정 가격 자체는 조금 더 상승 여력 자체를 상승 여력 자체가 조금 더 있다라는 부분만 일단은 저는 제 생각을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만큼 질문에 대해서 함께 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선물에 대해서도 시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제공되는 시세 자체는 저희가 투자 목적이 아닌 이런 다양한 시세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경현 PD도 최근에 외신 쪽에서 워낙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시는 말이 맞는 게 이게 또 어떤 전문가는 한 반절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전문가는 뭐 5천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또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하려면은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지금 기축통화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의 가격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를 사람들이 예상을 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뭐 리플이 10,000원까지 간다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시가총액상으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나머지 통화들이 올라오는 속도 그리고 이런 시가총액의 어떤 규모와 비례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통화들이 얼마만큼 갈 것인가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도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워낙 다양한 시장에서 관련돼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장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견을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 받아볼게요. 다음 시청자 분은요, 지금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이신가요? 네, 유튜브로 남겨주신 부분인데 역시나 오늘 이 종목 또 올라왔습니다. 구리에 대해서 또 여쭤보셨는데요. 자, 먼저 질문 확인할게요. 마스터님, 구리 계속 빠지는데 매도 진입해도 될까요? 포지션은 없습니다. 라고 문자를 유튜브에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의 구리 흐름은요, 쭉 빠지고 있죠. 지금 일주일 7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에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3.21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50%가 빠지고 있고요. 자, 매도 진입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세를 좀 타도 될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인데, 자, 일단 이제 고점에서 미끄러 내려가는 이 매도 추세를 좀 확신하신 것 같고, 네. 매도 추세로 가담을 해도 좋을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며칠 동안 일단은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눌림 자체 좀 강하게 반등도 보이면서 일단 고점을 갱신 못하면서 일단 하락세가 맞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당일 진폭 자체도 일단은 하락세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세 자체가 지금 조금 네,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20선을 맞으면서 120틱 차트 기준입니다. 네, 120틱 차트 기준으로 20선을 맞으면서 이쁘게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선에서 음봉 2개 정도 맞았을 때 일단 매도적 관점 계속 유효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라인대에서도 지금 일단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이 라인대에서 음봉으로 다시 한번 네, 저항을 받아준다면은 전 고점 부분에다 일단 손절 라인 잡아주시고 매도 등이 유효한 상태고요. 일단 시가 라인 자체가 일단은 올라탄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중심선 부분이 3.2363 라인 자체가 갱신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매도 유효 네, 관점에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오면서 좀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 자체가 좀 크게 나오는 만큼 30분 봉으로 같이 한번 보자면요. 지금 계속 또 아래쪽에서 지지 라인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렸을 때는 네, 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3.1952 라인 부분, 3.195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꼭 내일까지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네, 전일 고점 자체를 갱신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3.1952 라인까지 일단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1952 라인이요. 네. 3.19까지 좀 하방 쪽에 대한 가격대도 말씀 드렸는데 현재 구간이 3.2170선입니다. 3.19선까지 하락에 대한 부분 말씀을 도와드렸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포지션이 없으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가격대 각별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 매도에 대한 포지션 네, 보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저희가 메인 종목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종목 이외에도 구리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질문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구리에 대해서 네,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지난번에 구리 공장 네.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때 구리 공장 얘기 들으면서 제가 구리를 좀 묵히고 있는데 공장 얘기 들으면서 구리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한 필 달러가 약세일 때 네. 중국 공장들이 잠깐 멈춰섰던 일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약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생산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장이 아니라 공급 공장인데 이 공급 공장에서 멈췄던 일들이 발생해 버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구리에 더 탄력을 줬던 거고요. 지금 이제 하락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달러가 다시 반등하면서 산업금속들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구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지라인을 한번 깨고요.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보기에는 약간 좀 상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좀 밀려준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들다. 근데 다만 구리가 급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지금 현재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을 약간 0.1%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도 지금 한참 경기 좋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구리 수요가 좀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공급 쪽 측면에서만 조금 추가적인 이슈만 없다면 어느 정도 하락이 조금 마무리되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 달러의 방향에 따라서 또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구리나 산업금속을 봤을 때 저는 팔라듐이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팔라듐은 안 밀려요. 네. 예, 안 밀리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데 팔라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팔라듐은 사실상 제가 그 신세계 프로그램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팔라듐은 맞아요. 어디에서 많이 쓰이는지를 얘기 드리고 있는데 예, 팔라듐 같은 경우는 예, 휘발유하고 네.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의 매연정환 장치에 쓰이는 거거든요. 네. 그 수요가 한 60% 70%까지 되기 때문에 그쪽 팔라듐이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쓰이기 때문에 이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차인데 수소차는 좀 아직 먼 미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수소차,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에서 정말 수소차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전 참 안타깝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로 가지, EV로 가지 왜 수소차로 가가지고 참 힘든 길을 걷고 있는데 뭐 결실이 나중에 나오겠죠, 저도. 예, 생각을 네. 해보고 있는데 또 수소차에도 팔라듐이 좀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중국에서 수요가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휘발유 그리고 휘발유 N 하이브리드 이쪽에서 매연정환 장치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팔라듐이 고가 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이제 전기차 니켈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니켈은 지금 여기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백금이 하나 있습니다. 백금이 있는데 이게 플래티늄이라고 하죠. 플래티늄은 우리가 이제 골드하고 비슷하게 네.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추가적으로 이제 백금이 많이 쓰이는 곳은 디젤차 많이 쓰기 때문에 백금은 산업금속 수요 면에서는 좀 약간 좀 이제 좀 생명을 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팔라듐 같은 경우는 신세계 통해서 작년에도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상반기에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오늘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0.38% 오늘도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상품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벌써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다양한 의견 또 실시간 남겨주셔서 오늘 마스터님 또 바쁘시게 또 소통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자, 팔라듐이라든지 상품군에 대해서 최근에 뭐 상품군에 대한 상승세가 돋보이기 때문에 그 팔라듐까지 같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마스터님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네.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군을 많이 찾긴 하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팔라듐을 보더라도 그렇게 움직임 자체는 일단 상승세는 보이기는 있지만요. 그렇게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상품들 위주로 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가장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좋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구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루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종목 자체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진입자리를 찾거나 또는 이제 항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다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 자체가 안 나오다 보면 이제 다른 종목들 부분을 일단 좀 건드리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다른 종목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먼저 진입과 청산을 하다 보면은 먼저 틱 사이즈에 대해서나 틱당 가치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로 많이 투자하는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도 그냥 진입이 가능하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털이라든지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보다는 한두 가지 정도로 내가 원하는 종목 그리고 내가 항상 하던 종목 위주로 조금 더 대응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종목을 여쭤보면서 이 투자 철학도 함께 또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팔라듐까지 현재 구간 구리와 함께 이런 상품군에 대해서 흐름과 전략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셔도 되고요. 문자
문자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4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오늘 최근에 연초 시장이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어렵다가도 그 안에서 변동성이 가끔씩 튀면은 또 어려울 수 있는 장인데요. S&P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조금 눌린 상황이죠. 2750.50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밀립니다. 0.19%가 빠진 6676.7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다시 더 확인할게요. 자, 유로 FX는 0.32%가 빠진 가격대죠. 1.19770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또 잠시 좀 멈춘 상황인 것 같아요. 1312.6달러로 0.64% 빠졌고요. 자, 크루드오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크루드오일은 62달러 깨진 이후에 회복을 좀 쉽게 하지는 못하네요. 61.95달러로 0.08%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문자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암호화폐 대표주자죠.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립니다. 자, 일단 3% 넘게 빠졌던 가격대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1.48%의 하락세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14,700달러로 이전에 신세계 일부에서 확인하셨던 시세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크루드오일에 대한 질문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끝자리가 3923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자, 일단 크루드오일 앞서서 살펴드렸듯이 시세는 62달러 무너진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면서 61.95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상담 내용 확인할게요. 오일이 61.80에서 매수 2계약 들어가는데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61.80에 매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현재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시죠. 자, 지금 61.80이면은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저가네요. 저가인데 제가 네. 분할로 들어가시지 않으셨나요? 아, 역시 2계약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계약수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될지, 그리고 수익도 어떻게 또 청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언제 청산할까요?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62.30 라인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은 짧게 여기서 매도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고점 갱신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 했을 때는 진입가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진입한 구간에서 일단 수익이 난다 했었을 때는요. 일단 수익 확보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계약 정도기 때문에 일단 현재 다시 한번 62라인대를 안착을 시켜준다면은 62.30 라인에서 한 계약 정도 일단은 청산하시고 추가적으로 일단 당일 고점 부분까지 올라오면 청산하시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금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굳이 수익 구간에 놨다가 다시 밀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짧게 대응을,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대응을 하시자면은 일단 안정적으로 한 계약 정도 일단 수익 확보해 놓으시고 네. 한 계약 정도는 본절 잡고 홀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2계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익권과 본절에 대해서 계약수 관리하시면서 수익 관리도 함께 해보시라라는 의견이십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랑 생각이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요? 똑같아서 지금 상당히 좋은 네. 그래서 100%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이 계약수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운영을 하시면 수익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이어갔습니다. 오늘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2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은 몰랐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2부 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상담을 했던 항상 이 시간이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실제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 시가를 일단 갱신되면 약간 조정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가에서 일단 매도 뷰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안 빠지면 어떻게 하나, 또 조마조마했던 부분인데 또 다시 한번 빠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스닥
네,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뵐 때도 좋은 수익 그리고 항상 좋은 정보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반등을 했지만 역시나 또 마스터님의 뷰처럼 다시 또 하락하는 흐름까지 확인을 도와드렸어요. 자, 오늘 김기현 PD 함께했는데요. 김기현 PD 오늘 어떠셨어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쪽에서 그 졸츠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 고용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6개월 내 최저치로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부문에서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고용 채용과 그리고 이런 임금 상승 부분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좀 그때그때 챙겨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표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고요. 김종태 해설위원님도 어떠셨나요? 네, 오늘 나시파님 폭스타에서 크라운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맞아요. 나시파님 상당히 너무 친절하게 이런 거 다 알려주셔가지고 네. 특히 초보자분들 해외 선물 초보자분들이라면 전 상당히 나시파님이 상당히 좋은 전략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꼭 한번 좀 많은 조언을 한번 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많이 들어오시고 많이 시그널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시고 그다음 톡스타에서 많이 톡 상담 많이 받아보시면은 상당히 초보자분들에게 유익한 전문가님이 아니신가, 마스터님이 아니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투자의 패러다임이 넓어진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저희 플랫폼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아래 하단에도 다시 한번 또 정보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도 많은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찬 내용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